쇼핑몰에다가 물건을 판다 라고 했을 때 쇼핑몰만 만들어 놓고 웹사이트에 올려놓는다고 해서 그 쇼핑몰에서 물건이 팔리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 쇼핑몰을 알리는 어떤 방안들이 필요할 겁니다. 일단 쇼핑몰에 들어온 사람들이 정보들 이제 올려져 있는 상품들을 보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사의 어떤 브랜딩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들을 상품에 대한 어떤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장점 같은 것들을 각각의 SNS에 홍보를 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SNS에 이제 홍보하고 또는 판매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볍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메뉴 위치는 프로모션의 SNS 관리, SNS 상품 홍보 관리라는 메뉴예요. 자, 그럼 프로모션에 SNS 관리가 없네요. 그죠? 리마인드 및 공통 이벤트 관리, 온라인 선물 관리. 메뉴가 사라진 것 같죠? 그죠? 자, 채널 관리에 보시면은 페이스북, 구글,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SNS 연동 설정까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만약에 내가 페이스북에다가 만약에 연결하겠다라고 한다면 페이스북 채널을 연결해서 둘 수가 있는데요. 이 페이스북 채널은 페이스북부터 인스타그램까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실제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지는 꽤 오래됐죠. 그래서 두 개가 같은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페이스북 채널에서 연결하시는 부분은 로그인인 위드 페이스북을 눌러서 내 페이스북의 채널을 로그인을 하시게 된다면 이 채널에 내가 상품을 올리는 게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널에 대한 연결을 하게 된다면 채널에 대한 설정이나 상품의 피드 또는 숍스, 광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픽셀 설정. 요거는 뭐냐면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하실 때 픽셀이라는 게 나와요. 이건 나중에 이제 페이스북 SNS를 우리가 또 다룰 거거든요. 나중에는 그때 이제 페이스북으로 광고를 할 때 페이스북 픽셀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텐데요. 그 픽셀 아이디를 여기다 입력을 해서 픽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럼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할 때 장바구니까지 들어온 고객 또는 내 사이트 웹사이트에 들어온 고객들 요런 정보들을 파악을 해서 다음번에 이제 광고를 할 때 좀 더 정밀한 타겟팅을 해서 광고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용하는 게 바로 이 페이스북 픽셀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제품 피드 URL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어떤 카탈로그를 생성해서 거기다가 제품 피드 URL 경로를 등록해서 해당 그 페이스북의 카탈로그에 제품을 추가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품 피드 URL을 쓰겠다 하고 설정을 하게 된다면 이게 이제 설정하는 이런 창이 나오고요. 거기서 이제 네이버 쇼핑이나 이런데 이제 상품평 개수 같은 걸 연동해서 가져오시는 것도 여기 네이버 쇼핑에서 연결을 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품 피드 URL 같은 경우는 어떤 제품 피드 URL 설정을 연결할 때 쓰는 거다. 이런 정도로 이제 좀 봐놓죠. 그리고 페이스북 로그인이라는 거는 페이스북의 로그인 연동 설정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로그인 연동을 설정하겠다라고 한다면 페이스북 앱의 아이디와 그리고 비밀번호를 넣어서 저장을 하시면은 페이스북의 로그인이 자동으로 되게 연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SNS 계정으로 가입한 회원들도 이 로그인 연동 설정으로 인하면
일반 회원과 동일하게 쇼핑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연결을 시켜주는 게 바로 이 페이스북 로그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글에도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구글 채널에서는 구글 서비스의 쇼핑몰을 홍보해서 도달을 시키는 게 이제 구글 채널이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내가 어떤 상품들을 구글에다가 노출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계정을 연결을 하겠다 누르게 된다면 본인 그 구글 계정을 선택을 해주시면 해당 계정에 연결하실 것들을 체크해서 계속을 눌러주시면 실제 내 쇼핑몰에 있는 상품들이 구글에서 노출이 돼서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구글에서 간혹 들어서 상품을 찾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각각 이제 공병을 뭐 구매하는 이런 창이나 이런 게 뜨기도 하잖아요. 그쵸? 요런 것들, 쇼핑 부분에서 뜨는 이런 것들, 요런 것들이 실제로는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계정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에도 카카오 비즈니스랑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간편 설정 팝업으로 카카오 비즈니스 서비스를 설정해 주실 수가 있는데 카카오 싱크라는 걸로 연결을 해서 회원가입이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가능해요. 싱크를 간단하게 소개를 보자면 만약에 이런 경우들이 있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카카오톡 같은 데서 이제 검색을 해서 들어왔을 때 각각 그 아이디로 들어가 가지고 카페24나 이런 데 이제 활동을 하실 수가 있게 연결시키는 게 카카오 싱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입이 되게 간편하다라는 게 장점이 되겠고요. 간편하게 가입해서 내가 이제 어떤 채널 메시지나 이런 걸 남기는 어떤 부분이 카카오 싱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카카오 채널 메시지를 통해서 서비스에 방문했을 때 로그인을 할 필요가 없이 바로 연결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카카오 싱크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를 받고 어떤 스토어에 와요.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회원 가입하고 정보 입력하고 그러고 구매 완료를 하게 되잖아요. 그 절차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 카카오 싱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카카오톡의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카페24몰에 와서 금방 어떤 제품을 살 수 있게 그렇게 연결하는 게 카카오 싱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페이 구매는 많이들 보셨을 건데 예를 들어서 상품을 살 때요. 우리가 신용카드로도 살 수가 있지만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로도 구매를 할 수가 있죠. 그게 카카오페이 구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쇼핑몰에 카페24몰에 이렇게 카카오페이 구매할 수 있는 버튼이 생기고 그걸로 바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카카오페이 구매라 보시면 돼요. 카카오 모먼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광고에 해당하는 거예요. 카카오톡에서도 광고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카카오톡에 비즈보드라든데 이제 광고를 해서 올리게 된다 했을 때 어떤 타겟팅을 해서 올리는 게 카카오 픽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연결하는 게 카카오 비즈니스라는 곳에서 가능해요. 자, 네이버에서는 네이버 페이를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네이버 페이는 연결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쇼핑몰에서 결제를 할 때 보면은 네이버 가입이 돼 있으면 네이버 페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편하게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네이버 페이랑 카카오 페이는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이버 페이가 카카오 페이보다 아마 더 많이 쓰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선정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네이버 페이 서비스를 연동을 나중에 하게 된다면 쇼핑몰에서 만약에 이제 검색을 해서 딱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에서요. 그러니까 뭐 공병 말고 딴 거 뭐 살 거 뭐 있을까요? 그래요?
뭐 손선풍기 만약 이걸 사려고 해요. 쇼핑에 들어와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10x10이란 데선 네이버페이가 된다. 이런 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자, 네이버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게 보이면은 사람들이 또 네이버페이를 눌러서 결제를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연동을 해놓는다면 카페24 안에서도 결제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네이버페이를 연결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이버페이 서비스 공동인증키랑 설정하는 방법들인데 절차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네이버 쇼핑. 쇼핑도 가급적이면 인적 신청을 해야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카페24에다 물건만 올려놨다 해서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이 돼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손선풍기를 사기 위해서라면 손선풍기를 치고 그 다음 쇼핑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네이버 그 쇼핑에 올려져 있는 상품들이 뜨는 거잖아요. 그쵸? 스마트 스토어야 아마 웬만해서는 바로 연결이 해서 그렇게 뜨게끔 하실 건데 이 카페24 같은 경우는 만약 연결을 하고자 하신다면 입점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입점 신청이 돼서 검색을 했을 때 이 카페24가 아니라 이 쇼핑 부분에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입점 신청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아까 창이 어디 갔지? 잠깐만요. 네이버 쇼핑에 대한 설정창, 이거 이제 네이버 로그인. 물론 로그인 연동을 설정하겠다라고 한다면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그리고 비밀번호를 넣어서 로그인 연동을 해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네이버 로그인 할 때 해당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고, 마케팅 제휴 서비스. 다음에서도요, 쇼핑하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일종의 네이버에서 아까 네이버 쇼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검색이 되게 해주는 마케팅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입점 신청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입점 신청을 해놓고 만약에 여기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물론 쇼핑하우에서도 수수료를 떼고요. 네이버 쇼핑에서도 수수료를 떼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사이트를 쳐서 들어와서 결제하시는 분들보다 보통 이제 쇼핑으로 찾아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의 수수료가 들더라도 제휴 서비스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쿠차는 글쎄요, 많이 쓰세요? 이거는 옛날에는 좀 활용이 했던 것 같긴 한데 모바일 핫딜 가격 비교 쇼핑 포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도 괜찮겠다 하시면은 그때 이제 입점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리테오 서비스, 리얼 클릭 설정, 이런 메뉴들이 있네요. 자, SNS 연동 설정으로 가서 한번 볼까요? SNS 로그인 연동 관리라고 한다면 로그인 연동에 대해서 페이스북 로그인을 사용할지 카카오 로그인을 사용할지 이런 것들을 연동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SNS로 내가 로그인을 해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할 때 이런 로그인 연동 설정을 골라 놓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내 카페24를 굳이 가입하지 않고도 각각의 이런 뭐 카카오로 로그인 해가지고 물건을 산다든지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편하시긴 하실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SNS로 로그인 연동을 하게 된다면 고객이 구매하는 건 편하거든요. 근데 내가 고객을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불편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다 받아서 회원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이제 로그인 정보에 남아있는 몇몇 가지 진짜 최소 정보만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고객 관리 부분에서는 이게 조금 사실은 안 좋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고객의 편의성을 따져보았을 때는 편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상품 홍보. 요거는 이제 SNS 버튼을 노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책에 나와 있는 게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쇼핑몰에다가
이런 SNS 상품 홍보를 할 거냐 이런 사용 여부를 걸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예제를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홍보 예제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트위터에 내가 어떤 상품을 공유하게 한다든지 페이스북에 어떤 상품을 공유하게 할 때 들어갑니다만 실제 고객들이 이거 홍보를 눌러서 홍보해 주실지 그렇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다나 마나 사실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책에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는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면 블로그나 페이스북에다가 직접 홍보를 해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린 직접 홍보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책에 나와 있으니 한번 봅니다. 자, 서비스명은 그냥 SNS 상품 홍보라고 이렇게 적어져 있는 대로 그대로 한번 해보고요. 여기는 보시면 트위터랑 페이스밖에 없어요. 그죠? 이렇게 사용으로 걸어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트위터에 어떤 이미지가 있으시면 선택해서 이미지 파일을 넣을 수가 있고요. 없으시면 그냥 그대로 확인만 눌러보시죠. 그러면 네, 확인을 했고 자, 모바일 이제 쇼핑몰로 가서 보시면요. 잠깐만요. 관리자에 사용 안 하면 해놓을게요. 원래 여기 이게 뜨는 건데 지금 안 떠 있네요. 아이콘 변경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특별히 여기 아이콘이 있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집어넣어 보려고 했더니 없는 것 같은데 SNS 직접 추가 이거는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트위터, 페이스북, 만약 인스타그램 여기까지 넣어서 여기다가 버튼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스크립트, 핀터레스트, 일문몰 연결을 했는데 지금 들어가 보면 안 뜨죠. 원래 이쪽에 이제 홍보하기라는 게 뜨는데 지금 여기서는 뜨지 않네요. 일단 그냥 넘어갈게요. 지금 이게 작동을 지금 안 하니까. 자, 그 다음 384페이지. 여기는 이제 모바일이나 해외 쇼핑몰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모바일 쇼핑몰을 사용 설정할 때 모바일 쇼핑몰이라는 메뉴를 눌러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쇼핑몰 기본 디자인으로 지금 대표 디자인 사용 중인 게 아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기본 상점 관리나 상품 관리에 설정한 내용들이 있지만 모바일에서 디자인을 조금 바꾸고 싶다든지 기능을 설정하고자 할 때 모바일 쇼핑몰에서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쇼핑몰은 일단은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모바일 환경 설정으로 가서 보죠. 자, 모바일 전용 디자인 사용 설정에 사용 안함과 사용함이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모바일 형식을 쓰겠다라고 한다면 모바일 쇼핑몰 사용 설정을 사용함으로 해서 놓게 된다면 각각 이제 모바일 접속 주소라든지 자동 연결 주소, 화면 변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창이 뜨고요. 그 다음에 화면 설정의 타이틀 등록이라는 부분에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적어서 타이틀로 등록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메인 배너를 쓸지 말지, 그리고 홈 화면의 아이콘을 어떤 걸로 나타낼지, 그리고 퀵 메뉴를 사용할지 말지에 대한 설정도 맞춰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타이틀 텍스트. 만약 이렇게 하면은 모바일을 눌렀을 때 그 모바일몰이 따로 이제 설정이 되는 게 이제 모바일 쇼핑몰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자인 관리에 보시면 디자인 보관함, 디자인 추가, 디자인 백업 복구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디자인 보관함으로 가보면 현재 설정이 되어 있는 디자인이 현재 쇼핑몰 기본 디자인으로 맞춰져 있을 텐데요. 내가 만약 다른 디자인을 쓰겠다 한다면 신규 디자인을 추가하시거나 그래서 디자인을 더 집어넣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모바일몰은 뭐 이런 느낌으로 나오게 한다든지 맞춰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디자인, 원래 디자인을 일단 수정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 본다면 여기 디자인 수정하기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을 누르면 이 테스트몰을 수정할 수 있게 이렇게 창이 뜨는 게 보이죠? 아까 제가 앞에 타이틀을 테스트몰이라고 이름을 준 게 이 부분에 뜬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만약 수정하고 싶으면 선택하시고 편집을 누르시면은 여기 있는 속성에서 글씨를 텍스트를 바꾸시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요거 와이어 요걸로 넣었으니까 이 로고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고 화면이 조금 커서 안 보이는데 적용 버튼을 누르면 이 부분이 바로 바뀌는 게 확인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모바일의 로고도 쉽게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간단히 한번 바꿔보셨을 거고요. 이번에는 쇼핑몰 메인에 팝업을 닫고 쇼핑몰 메인에 내가 만약에 조금 더 메인 이미지를 꾸미고 싶다 라고 했을 때요. 일단 모바일 쇼핑몰에 모바일 환경 설정으로 가서 보시면 메인 배너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사용함을 누르시면 메인 배너를 여기다 넣을 수 있게 창이 나와요. 여기 파일 선택을 해서 해당 메인 배너를 골라서 열기를 하시면 이미지가 여기 들어가게 되고 만약에 내가 연결할 링크가 있으면 링크 URL을 집어넣어서 만드시면 됩니다. 배너를 하나 등록했다면 이 배너는 그냥 가만히 있는 이미지 형태로 뜰 건데요. 만약에 배너를 내가 추가해서 여러 개를 등록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추가해서 등록할 때는 옆으로 넘기는 슬라이드 형식의 배너를 만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리고 요거는 아까 자동 슬라이드 설정인데 만약에 사용함을 하면은 몇 초 있다가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하는 그런 슬라이드 효과가 되겠고요. 홈화면 아이콘도 만약에 내가 만든 PNG 파일이 있다면 홈화면 아이콘을 예쁘게 제작해서 등록해 두시면 사람들이 내 웹페이지를 만약에 모바일 홈화면에 등록하게 됐을 때 그 아이콘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저장 한번 누르고 다시 수정 가서 한번 볼게요. 자, 쇼핑몰에 디자인 수정하기로 갔을 때 여기 아까 배너 집어넣은 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요 위치.
여기 디자인 수정하기에서 수정하는 방법 설명드린 거고요. 아까 슬라이드를 하나만 넣었으니까 2개, 3개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여기서 모바일 환경 설정, 여기서 슬라이드를 추가, 파일을 선택해서 메인2 추가, 파일 선택해서 메인3 이렇게 넣고 저장을 한다면 얘가 이제 성공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라고 뜨고, 모바일 쇼핑몰을 열어보면 아까 1번, 2번, 3번 제가 이런 슬라이드로 바꿨었잖아요.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화면에 넙죽하게 보이는 거는 이렇게 떼서 스마트폰 크기 정도로 이렇게 조금 조절해서 보시면 어떻게 화면이 보이는지 좀 더 확인 가능하고요. 여기를 눌러보면 이렇게 마이 페이지 검색창이 나오는 것도 확인이 되네요. 자, 요게 이제 퀵뷰죠. 그래서 탑이나 이런 식으로 버텀 형식의 화면이 보이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네,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밑에 스마트 웹앱 설정 같은 경우는 홈 바로가기를 사용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만약 사용함으로 하게 된다면 홈 바로가기 아이콘이랑 그리고 아이콘 등록을 해서 저장을 해 놓으면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어 설정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브라우저로 접속을 했을 때 쇼핑몰 바로가기 배너를 앞에다가 설치해 놓을 수 있게 해 놓는 게 바로 홈화면에 쇼핑몰 추가라는 요 바로가기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스마트 웹앱 설정까지 한번 가볍게 확인했고요. 옆에 이제 해외 쇼핑몰 생성하기를 좀 볼까요? 394페이지. 우리가 해외 쇼핑몰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만들어져 있는 쇼핑몰을 해외에서도 볼 수 있게 연결을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점 관리에 가보시면 멀티 쇼핑몰 관리에 멀티 쇼핑몰 설정에 쇼핑몰 추가를 해서 내가 만약에 영어 쇼핑몰을 만들겠다. 그럼 쇼핑몰 이름 예시 적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면은 간단하게 연결해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장. 그럼 멀티 쇼핑몰 생성이 요청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냥 쇼핑몰 자체인데 거기다 그냥 연결해서 멀티 쇼핑몰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이 쇼핑몰에서 영문몰에 가서 만약에 외국인들은 또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게 바로 여기 있는 해외 쇼핑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한번 볼게요. 눌러보니까 지금 아직 자동 생성 중이라 뜨진 않는데 조금 시간은 아마 걸릴 거예요. 나중에 여기 딱 눌러보시면은 영문으로 번역된 쇼핑몰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396페이지처럼 이렇게 영문몰로 생성이 돼서 나오는 게 바로 여기 있는 멀티 쇼핑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만약에 해외 쇼핑몰을 관리할 때 해외몰에도 국내 쇼핑몰과 같은 디자인을 쓰겠다라고 한다면 국내 쇼핑몰 디자인을 복사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디자인 관리에 디자인 보관함이라는 요 곳에서 설정을 해서 이용하시는 건데, 내가 만들었던 기본 디자인을 선택하시고
얘를 복사. 그래서 복사 디자인명에다가 알아보기 쉽게 이름을 주고 저장을 하면은 디자인이 복사가 되죠. 이렇게 복사된 디자인을 여기 지금 영어 쇼핑몰 디자인 복사된 거 보이죠? 398페이지 상점 관리에 멀티 쇼핑몰 설정. 아까 요 영어 쇼핑몰을 쇼핑몰 이름 부분을 일단 눌러보면요. 여기 쇼핑몰 이름이랑 그 아이콘이랑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정보가 뜨지 않죠. 요거 이제 쇼핑몰 디자인이 다르잖아요. 지금 뜬 게. 여기 지금 이쪽에 있는 게 영어 쇼핑몰이니까 여기 있는 영어 쇼핑몰을 디자인을 이제 바꿔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보관함에 가서 지금 영어 쇼핑몰 영어 쇼핑몰로 이렇게 맞추고 얘를 대표 디자인으로 설정하겠다. 이렇게 하면 디자인이 바뀝니다. 자, 메뉴에서는 디자인 관리로 가서 바꾸게 바뀌었네요. 여기서는 그죠? 여기서 디자인 보관함에 가면은 요 위쪽에 있는 게 이제 내 쇼핑몰이에요. 한국어 쇼핑몰로 할 건지 영어 쇼핑몰로 할 건지 요거 이제 고르고 그 다음에 아까 영어 쇼핑몰 디자인 복사한 거 선택해서 대표 디자인으로 설정하니까 그 디자인이 이제 바뀌어 나오겠죠? 그러면 만약에 디자인 관리에 보면은 영어 쇼핑몰도 지금 디자인이 아까 복사한 한국어 쇼핑몰과 같은 디자인으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눌러보면은 이렇게 지금 바뀌어 있죠? 자, 40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해외물의 디자인을 수정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어 쇼핑몰에서 디자인 수정을 누르시면 에디터 창이 나와서 만약에 내가 수정하고 싶은 부분을 바꿔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여기 앨리스토리에 디자인 수정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에디터 프로필이 나와서 수정할 수 있게 창이 뜨고요. 여기서는 게시판 모듈을 클릭을 해보니까 게시판 모듈에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선택이 됐죠. 여기 보면은 보드 네임, 게시판 이름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대로 쓸 게 맞으니까는 보드 네임으로 그냥 두시면 되겠네요. 여기가 예제에서는 보드 이미지 네임으로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한글몰에서 국내몰에서 게시판을 만약에 한글로 적었다 하면은 한글로 적었다가 아니라 이미지로 넣었다 하면은 보드 이미지 네임이 들어가야 되지만 영문으로 떠야 되니까 보드 네임으로 바꿔서 해놔라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들어가 보니까 다 보드 네임으로 그냥 영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바꾸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 됐네요. 확인 다 했고 자, 다시 쇼핑몰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한국어랑 잉글리시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죠? 메뉴들이 조금씩 바뀌어 있어가지고 찾기가 조금 힘들긴 하네요. 자, 한국어, 잉글리시 여기서 영문으로 이렇게 바꾸면 영문 버전의 그 창으로 열어서 또 확인하시는 게 가능하세요. 자, 그 뒤에 부분은 이제 해외 쇼핑몰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어 쇼핑몰에서 쇼핑몰 정보를 입력해 보는 그런 부분인데요. 상점 관리의 기본 정보 관리, 내 쇼핑몰 정보를 잠깐 볼게요. 상점 관리의 기본 정보 관리, 내 쇼핑몰 정보. 지금 여기는 저번에 집어넣었던 한글 쇼핑몰이 있어요. 그죠? 여기 기본을 영문으로 바꿔놓고 할까요? 자, 기본을 영문으로 바꾸면 그 영문 쇼핑몰에 대한 정보들을 또 입력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정보를 영어 쇼핑몰로 바꾸고 영어 쇼핑몰에 대한 정보들을 입력한 후에 저장을 해주시면 정보가 바뀌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따로 바꿀 게 없으면 그냥 저장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국내 쇼핑몰과 상품 연동하기라는 부분에서는 메뉴 위치는 상품 관리의 상품 분류 관리, 분류 관리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상품 관리의 분류 관리. 이렇게 들어왔을 때 저번에 만들었던 탑이나 뭐 버튼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여기도 지금 표시 상태가 영어랑 한국어 쇼핑몰에 둘 다 체크가 되어 있죠. 그러면 뭐 따로 바꿀 거는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 쇼핑몰 정보 공통 사용이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바꾸시지 않아도 원래부터가 기본적으로 연동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상품 목록으로 한번 가볼까요? 상품을 우리가 확인할 때 상품을 관리해서 상품 목록에 가보면 올려져 있는 상품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하나의 상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진열 상태랑 판매 상태가 둘 다 체크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는 지금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로 뭐 건들 거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영문 상품 같은 경우는 상품명을 변경을 해주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 체크라인 원피스다 라고 한다면 이거를 영어로 번역을 해주면 얘가 알아서 번역해주니까 사용 누르시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구글 번역을 해주시면 그러면은 영어 쇼핑몰에서는 번역돼서 나올 테니까 특별하게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품의 상세 설명도 만약 한글로 되어 있으면 좀 곤란하겠죠? 그렇다면 이제 기본 쇼핑몰 정보를 공통 사용 안 하고 여기서 이제 영문으로 번역된 그 상세 페이지를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문몰에서는 영어로 된 상세 페이지가 뜨고 한글몰에서는 한글로 된 상세 페이지가 뜨게 되겠죠. 밑에는 보면은 상품 상세 설명 번역 정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PC 쇼핑몰 상품의 상세 설명 상단에 표시가 되는 부분들인데 소재라든지 색상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번역이 돼서 쓸 수 있게 해놓는 번역 정보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필요한 정보들을 번역을 해서 놓으면은 상세 설명을 좀 쉽게 볼 수 있게 그렇게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금액에 대한 것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소비 작가가 한국어 쇼핑몰과 영어 쇼핑몰에 소비 작가를 올릴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정보 같은 것들, 이게 번역이 돼서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요. 가격대가 달라지게 된다면 입력해서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옵션에 대한 부분을 좀 보자면 옵션 제고, 만약 사용함으로 놓았을 때 여기서 이제 옵션이 한글 옵션과 영어 옵션이 이제 달라져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옵션 값 수정을 해서 번역 기능을 클릭해 주시면은 그 영어 쇼핑몰에서는 글씨가 이제 번역이 돼서 컬러는 뭐 블랙, 화이트, 블루 등으로 번역돼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필 여기 제가 고른 거에는 옵션이 없었네요.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서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이런 옵션이 있어서 품목을 제가 추가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국어 쇼핑몰과 영어 쇼핑몰에 뜨는 거를 볼 수가 있고, 배송 정보 같은 경우는 HS라는 게 하나 생겼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그 HS 코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옷 종류라고 한다면 옷에 관련된 코드가 있죠. 검색해 보시면 예를 들어 면으로 만든 거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오고, 해당 코드를 눌러서 상품 통관, 해외 통관 번호, 이런 상품 정보를 찾아서 해당 그 통관 번호를 집어넣게 됩니다. 뭐 코트다 또는 재킷이다 해서 집어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상품에 대한 해외 통관 구분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상품 소재, 요것도 만약에 기존 쇼핑몰 정보를 공통으로 써도 되지만 상품 소재를 적어서 번역을 해서 올릴 수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상품 소재 적혀 있는 게 번역돼서 여기 바뀌어 나왔죠. 그 다음에 옷감, 이런 내용들을 좀 추가로 하시고 상품 수정하시면 상품이 수정이 되고, 실제 이 상품의 경우 쇼핑몰에서 보면은 영어 쇼핑몰에서도 지금 왜 이렇게 오류가 뜨죠? 참. 화면이 다 연동된 것 같진 않죠, 지금? 요거는 좀 아마 나중에 아마 연동이 되긴 할 것 같은데 지금 다 연동되어 보이진 않아요. 여기도 지금 샘플몰로 그냥 돼 있고, 그쵸?
영어 쇼핑몰 디자인. 아까 복사를 했던 게 맞을 텐데. 그러면 얘가 따라온 거 보면은 복사가 된 것 같긴 한데 따라오지도 않았네요. 쇼핑몰 내용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여기서 이제 또 수정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원래는 이게 따라와야 맞는데 지금 맞지가 않게 돼 있네요. 복사를 했는데도. 자, 어쨌든 요런 이제 세팅들을 맞춰주면은 영어 버전으로도 이렇게 나오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진열할 것들 돌려서 진열하고, 해외 결제 서비스를 연결하면은 결제 서비스를 연결해서도 쓰실 수가 있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여기서는 뒷부분은요, 쇼핑몰 핵심 포토샵 강좌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상품이 돋보이는 쇼핑몰 사진을 우리가 만들 때 커브셀을 이용해서 밝기나 이런 값들을 보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특별하게는 더 볼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요거는 우리 쇼핑몰 파트에서 이미 보고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뒷부분은 430페이지. 여기는 이제 이미지 무료 사이트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나 상업적인 용도의 게시물을 제작할 때 무료로 우리가 쓰실 수 있는 사이트로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 제일 많이 쓰는 사이트가 픽사베이라는 사이트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언스플래시라는 사이트도 많이 쓰고 있는데, 픽사베이의 장점은 한글로 검색을 해도 나온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픽사베이는 로봇 인증이 계속 떠서 매번 사진 받을 때 좀 불편한 점은 있다. 이런 게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언스플래시 같은 경우는 로봇 인증이 뜨지 않는다라는 건 이제 장점일 수 있고, 픽사베이보다 사진의 종류가 더 많다라는 것도 장점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언스플래시의 경우는 사진을 찾을 때 영어 단어로 치셔야만 찾아져요. 한글로는 검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는 이제 무료 폰트 다운 사이트인데, 눈눈은 저번에 한번 본 적 있죠? 예, 다 폰트라는 거는 이제 영문 무료 폰트 다운 사이트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디자인 관리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들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을 조금 짚어볼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만약에 쇼핑몰을 차린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여기를 누르면 장바구니로 연결이 되고, 이쪽을 누르면 주문 조회 정보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요 위쪽에 보시면 신상품을 누르면 신상품이 나오질 않아요. 그죠? 프리미엄이다. 그럼 여기도 뭐가 나오질 않아요. 이 이유는 왜 그러냐면 게시판 넘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고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까 여기 디자인 관리에 디자인 수정에서 신상품을 눌렀을 때, 그 신상품을 누르면 신상품이 눌려져 있는 위치쯤이 여기서 선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로그인 버튼이 어디 있고 신상품이 어디 있고 이런 게 아마 보일 건데요. 얘는 눌러도 안 들어가시냐? 회원가입 로그인 버튼이 이쪽에 있고, 일단 여기가 제일 위에고, 여기 검색 아까 거위털이 넷에 넣었던 거고,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보시다 보면 여기 신상품, 프리미엄, 스페셜 상품 있는 부분에 이쪽에 프로덕트 리스트 넘버 여기 있어요. 이 부분에 신상품에 관련된 그런 메뉴로 연결을 해줘야 이 부분을 눌렀을 때 그 메뉴로 들어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상품이 있는 게시판을 일단 들어가서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으시면은 신상품이 연결이 되겠죠. 만약에 샘플몰이 아니라 한국어몰로 잠깐 바꿔서 볼게요. 얘가 지금 신상품이 있는 메뉴잖아요. 그러면 신상품만 모아져 있는 게시판이 있다면 그 게시판을 선택을 해서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베스트 상품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부분에 이제 베스트 상품들이 모여져 있다면 그 해당 베스트 상품이 모여 있는 그런 게시판을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만약에 내가 신상품과 베스트 상품으로 뜨게끔 하고 싶지 않다, 다른 메뉴로 뜨게 할 거면은 그 부분의 내용을 바꿔가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하셔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이제 여기 있는 책은 우리가 한번 훑어봤어요. 그쵸? 디자인을 한번 추가해 볼까요? 무료 디자인 중에서 하나 골라볼게요. 마음에 드시는 디자인 한 개 선택을 해서 디자인을 고른다 라고 한다면 디자인 상세 보기에 디자인 추가를 해서 디자인을 담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담아진 디자인은 디자인 보관함에 있을 거고, 요 무료 디자인을 선택을 해서 대표 디자인으로 설정해 주세요. 그럼 이제 디자인이 앞에서 우리가 연습을 했었던 거랑은 다른 무료 디자인이 대표 디자인으로 씌워지겠죠.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지금 디자인이 나왔는데, 뭐뭐 디자인? 원하는 모양이 아니라 엉뚱한 모양이 나왔네요. 그죠? 근데 여기가 지금 보니까 로그아웃, 조인, 카트, 오더, 마이 페이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고요. 여기 있는 메뉴를 보니까 영문 디자인, 한글 디자인 이렇게 넣어놓은 것 같긴 한데, 좀 모르는 디자인 요게 창이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뜨고 이상한 창이 떴어요. 이거를 수정하러 가보면 저는 연결할 수 없다고 뜨는데 사이트 연결할 수 없다고 떠요? 네, 잠깐만요. 저도 왜 갑자기 로그아웃이 됐지? 아직 그대로네. 여기서 이런 부분들이 나온 거는 편집해서 수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좀 세팅하기 좀 편하게 돼 있는 디자인을 한번 찾아서 그 디자인을 대표 디자인으로 바꿔주세요. 그게 이제 오늘의